앞으로는 중형, 평형이 대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이고 그렇게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중형, 평형, 대형 평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대형 평형이 중형 평형보다 더 싸게 팔리고 있다, 그런 뉴스들도 좀 보이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형 평형은 부자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넓고 방이 많고 이러면 아무래도 잘 사는구나, 이런 어떤 기준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대형 평형이 인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왜 대형 평형이 인기가 없어졌는지, 이런 사회적 기조들 속에서 우린 경매로서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경매로 접근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영상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11월 KB 부동산 통계가 있대요. 그래서 전용 85에서 102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형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22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2에서 135제곱미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무려 2억 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원래는 상식적으로 넓으면 넓을수록 평당 가격이 높고 비싸야 되는 건데,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제 보면 인구에 대한 변화가 좀 있죠.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있고, 서울 평균 가구원 수 같은 경우는 2.1명이래요. 1에서 3 가구 수 같은 경우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4인 가족 기준의 넓은 집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주변에만 봐도 대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를 봐도, TV를 봐도 막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구조가 이제는 정말 흔치 않은 구조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형 아파트의 구조가 예전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은 좀 설계가 똑똑해졌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드레스룸, 팬트리룸, 뭐 발코니 확장,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 쾌적하게 생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현상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지방 아파트에서 먼저 훨씬 이전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방 투자하고 있고 지방 경매한다라고 해서 임장 많이 다녀보면, 이런 현상들은 지금 막 서울에서 대두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에서는 훨씬 더 먼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입지, 같은 인프라를 쓰는데 대형 평형보다 중형 평형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 좀 이상했죠. 왜 대형 평형이 더 비싸지 않을까? 중형 평형과 가격이 똑같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찾는 사람들이 중형 평형이 더 많으니까 대형 평형보다는 이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서울보다는 빠르게 반응을 하죠. 대가족이었던 그런 가족들이 아무래도 자식들이 자꾸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형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중형 평형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중형 평형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들이 더욱더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대형 평형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것들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경매 투자자로서 대형 평형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아무래도 중형 평보다는 낮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대형 평형 그거 누가 구해? 지금 이제 그거 사도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거를 빌려 쓰는 구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단지인데도 팔사 같은 경우는 막 10명, 15명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고, 같은 단지 대형 평형은 막 3명, 4명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명, 15명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3명이 들어간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3명이 입찰한 물건을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경매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싸게 사는 게 중요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형 평형이 훨씬 중형 평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겠죠, 경매로서. 자, 그러면 싸게 샀어요. 싸게 산들 이거를 임대를 주고 바로 팔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이것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저는 임차보다는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매매 삽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단기 매도하는 방법은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건물분에 대한 10%의 부가세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싸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는 그 금액도 입찰가에 녹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을 사야 되냐, 어떤 곳을 해야 되냐, 그냥 대형 평형이면 그냥 싸게만 사면 되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말했던 것처럼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세 수요가 그래도 좀 받쳐주는 곳.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중개사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임장을 가서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서 이 지역에 대가족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대형 평형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실거주 위주의 지역이 되는 건지 이런 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치면 같은 가격이면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 대형 평형을 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중형 평형을 원한다고 해도 방 하나가 더 있고 방이 두 개가 더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져 있는 집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중개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좀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로 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크면 거기에 대한 매력을 갖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내 물건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됩니다. 팔 때 언제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로 반드시 싸게 사야 되겠죠.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시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 대출도 막혀 있고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가계대출을 했을 때 실거주에 대한 의무, 전입 의무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구가 좀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대전, 청주, 강원도, 충주, 천안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많이 줄어들고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천안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파트 못지않게 진짜 경쟁자들이 막 20명, 30명씩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경쟁자를 줄이는 게 경매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형, 평형이 대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이고 그렇게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평형이라고 해서 모두가 외면받는 건 아니고 우리는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광역시 핵심지나 수도권 준 신도시, 역세권, 학군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면 대형 평형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로 싸게 사서 빠르게 단타가 1번이 돼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임차 두고 시간을 끌면 이게 가격이 오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 공급도 많이 막혀 있고 여러 가지 호재나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샀다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단기 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경매 물건 보면 대형 평형을 좀 더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대형 평형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겁내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리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겁내하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싸게 산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나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평형, 중형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